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했습니다. 네, 아유 주말부터 오늘까지 특히 오늘 많이 더웠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한여름 같은 초여름을 넘어선 것 같은 날씨가 맞아요. 진행이 돼서 네. 네, 다들 좀 이렇게 때이른 더위에 더위 먹지 맞아요. 않게 좀 조심조심 하시고 네. 든든한 거 드시고 네. 예.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튼튼해야 돼요. 예. 그래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네. 예, 오늘 보신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아니 우리 대화가 그렇게 어려운 대화가 아닌데요. 네, 아니 신장식 또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쉽게 궁금해서. 하는 게 어려우신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본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니까. 훅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유롭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 네네. 광복절 기념식에서 33번, 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21번 예. 이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느낌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자유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가 혹시 다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정부는 저를 공부하게 만든다. 굉장히 뇌를 뚱뚱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프리드먼의 선택가의 자유라는 책을 꼽은 네,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노조를 극도로 싫어하고 그리고 세금, 재정 지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했고 네. 기업의 자유를 막는 것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살과 고문을 자행하는 칠레 독재 정권을 찬양했는데 이 프리드먼이 얘기한 자유는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개념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개념 자체가 파산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한양대 이창민 교수는 아무래도 이 30년 전에 자유주의를 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실 정치에서 펴지는 모든 부분들이 자유가 막히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었을까 나열을 해보면은 첫 번째 민주노총부터 해가지고 노조의 집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막고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자유를 추락시켰던 가장 핵심 인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후보로 뽑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인데요. 윤석열차 기억하시죠? 네. 고등학생이 작품을 올렸는데 문체부에서 갑자기 엄중 경고를 날렸었던. 맞아요. 근데 그 뒤로도 이렇게 정치 풍자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전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주도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환경단체가 만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경찰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거냐. 그랬죠. 네, 요렇게 하고 제주도에서. 있고 그리고 오염수 반대 성명을 독려하는 전교조에게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행위를 볼 수 있다. 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네. 좀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네. 일관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장의 자유, 정치에서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60년대, 70년대, 네. 잘해야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이긴 네. 한데요. 이 프리드만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시장에다가 무조건 다 맡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정부의 개입, 시장은 너무나도 지혜롭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우매한 존재라고 봐요. 인간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시장이 모든 것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시장에 감히 개입을 한다. 즉 정부가 뭔가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네. 재벌들을 규제한다든지 네. 또는 노동자들을 사회법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노동자들이 보호하고 노동 3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네. 이런 것 전부 다 인간이 되도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하지만 그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인간인데 그럼 인간을 계급화시키는 겁니까? 노동자와 기득권으로? 아니면 아니 시장의 강자,
시장을 지배하는 자, 네. 또 시장 그 자체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감히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매한 짓이고 결국은 파산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프리드먼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케인즈 같은 복지국가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네. 이런 학자들조차도 케인즈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요가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돈이 있어야 네. 물건도 더 많이 만들고 우리 사회가 부유해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실패한 자리에 복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전부 다 저런 우매한 것들. 저런 우매한 것들이 자꾸 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나중에 니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은 2008년에 그 네, 금융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네.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크게 왔을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당장 득이 되는 것 같지? 웃기지 마. 20년 뒤, 30년 뒤에 니들은 시장의 복수를 받을 거야. 그냥 냅두라고 시장에. 되게 극단적이네요, 시장주의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네. 그것을 본인이 감명받은 책이라고 대통령이 일단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권만 읽은 위험하죠. 사람이 더 무섭다. 이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전남대 철학과 박규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자유를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유일한 또는 강력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신념으로 내세우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이 무시된다. 자유를 잘못 오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존 자체를 파괴할 수가 있고 반드시 자유는 합의해 가면서 해야 되고 혼자 실현하는 자유는 폭력이다. 네. 이 말이 진짜 와닿았거든요. 혼자 실현하는 자유는 폭력이죠. 네. 그래서 네. 본인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네. 극도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열어줘야 시장의 된다라고 논리에 맡기고. 시장의 논리에 무조건 시장에 맡기자라고 네. 하는데 또 부총리는 라면값 인하라는 얘기를 막 툭툭 하질 않나. 약간 이 얘기는 엇박자네요. 이따가 네. 신박한 경제 시간에 한 번 더 해보고요. 네.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로앤오더 법과 질서 이거를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최근에 그 블랙 코미디 정치풍자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개그맨 분들을 같이 네네네. 해가지고 저랑 김가수 선생님, 황교익 선생님 해가지고 이거 컨테스트 컨테스트 열었잖아요. 하셨더라고. 그런데 예. 이게 무산됐어요. 왜 아, 그래요? 그러냐면은 개그맨 분들이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 풍자하러 나올 엄두가 안 나는구나. 윤석열차 사건부터 이번에 출판단지 이번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인 것 같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겠다 하시면서 2달 동안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게 공포가. 권력자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어느 쪽을 탄압하고 어느 쪽을 북돋워주느냐에 따라서 그 네. 사회 전체, 방 안의 공기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공기와 바람의 흐름이 바뀝니다.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네. 약자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개그맨들이나 풍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거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리고 1년 내내 지속돼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적절할 때도 있는데 요즘 네. MZ 세대들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게 누칼협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알아서 한 거지. 누칼협. 아. 근데 이 말은 어찌 보면 맞죠. 네. 근데 또 어찌 보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어디에 눈길을 돌리고 누구를 두드려 패고 있고 누구를 응원하느냐. 네. 이걸 보면 네.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과 자원과 이런 게 다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 칼보다 더 무서운 게 그 공기의 흐름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공포적으로 흘러가면 칼 들지 않아도 그게 칼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누칼협 이렇게 한마디로 치부해 버리는 것도 전체적인 사회 구조와 분위기를 모르고 무시하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데 거죠. 이게 점점점 스며들듯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자유를 한편으로는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가장 그 근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예요. 집회 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고 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졸라매고 거기서는 로앤오더, 시장은 그냥 냅둬. 그쪽에서는 로앤오더, 시장은 냅둬. 네. 국민들의 기본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비게 되는 게 뭐냐면
근대적 권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근대 시민들의 근대적 권리라고 하는 사회권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회권이 뭐예요? 사회권이라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살 권리. 국민들에게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예요. 당연하죠.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권리죠. 이런 것이 사회권이에요. 노동권, 주거권 이런 것들이 사회권인데 사회권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로앤오더 사이가 이렇게 이게 두 개만 양극화로. 강조가 되면 사회권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복지가 사라지고 환경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질식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사회권을 실종되는 사회권을 찾아야 된다.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중국 다녀오신 김태년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